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소리 더 가까이에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종목 구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그 전 종목 상담과 무엇이 다르냐? 바로 출연자 20분의 의견을 한 번에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50분까지 한국경제TV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또 주식창 모바일 국고처를 통해서 궁금한 종목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20분의 의견까지 한 번에 종합 세트처럼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접수된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세트랙아입니다. 유튜브에서 김지민 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55,600원에 비중은 2.1%입니다. 매수가 보니까 오늘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좀 작네요. 국내에서 우주항공하면 한화가 생각이 나고 그 밑에 단 실질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 세트랙아입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과반수 이상의 출연자들은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도 의견은 30%의 출연자가 주셨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현대글로비스까지 확인해 보시죠. 앨리슨 님이 의뢰해 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19만 3천 원, 비중은 20%이십니다. 현대차그룹 좋은 종목인 거는 어떤 투자자들인지 누구나 잘 알죠. 이 3월에도 자동차 굉장히 잘 팔렸다. 또 애플카 이슈에다가 자율주행 기업 인수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분 너무 높은 가격에서 사신 것 같은데 전문가들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 의견에 70% 출연자가 답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 들어가고 싶은 분이시라면 아직은 매수 시점 아니라는 의견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김경준 님이 의뢰해 주신 종목입니다. 삼성 SDS 물어보셨네요. 주가가 1월 이후로 정말 삼성 SDS는 못 갔습니다. 매수가 19만 6,500원이면은 그래도 완전 고점에서 잡으신 분은 아닌데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잘 나올 것 같다는데 한번 전문가들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확인해 볼까요? 관망이 70% 그리고 매수가 30%입니다. 일단은 좀 홀딩해 보시고 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출연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구조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일단은 세트랙아이였습니다. 이해수 캐스터가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우주항공 테마에 속하는 종목인데 사실 최근 성장주가 조금 주춤하면서 우주항공 테마 속에서도 이런 종목들 잘 가지 못했습니다. 세트랙아이 최근 흐름을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최근 흐름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우주 관련된 ETF를 상장을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올린다던가 갈수록 모멘텀을 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세트랙아이 최근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죠. 김영철 파트너께서는 세트랙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그래요?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가 25,000원대에서 이제 뭐 8만 원대까지 한번 그 해외발 이슈를 통해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그 이후로 2월 15일 고점 이후부터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매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다른 그 전문가분들이 매수가 우위였던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실질적으로 뭐 들어가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최대한 5만 원대까지 좀 붙여가지고 매수를 할 것 같은 뭐 개인적인 전략을 만약에 세운다면 5만 원대 정도가 좀 더 무리 없는 가격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지금 5만 5천 원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으면 6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박스 트레이딩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5만 5천 원이 이탈이 되면은 사실 5만 원대까지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열리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는 전략은 하나거든요. 내가 얼마나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네. 5만 5천 원보다는 저는 5만 원이 조금 더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다행히 이제 뭐 매수하신 투자자분이 비중이 한 2%? 적어요. 네, 네. 적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5만 원대 내려오면은 뭐 매수한 만큼 비중을 조금 늘리는 전략
물론 안 내려오면 더 좋겠지만 내려오면은 네.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트랙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침 또 매수하신 금액이 오늘 딱 금액이거든요. 55,600원인데 네. 비중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만약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5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5만 원 부근에서 조금 더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세트랙 아이에 대한 전망 전략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지민 씨가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세트랙 아이 전략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19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가 17만 8천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1%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최근 흐름을 보시다시피 최근에 계속해서 19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뭐 현대글로비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최근 업황 자체가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김현철 파트너께서는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사실 네. 이제 현대글로비스 자체가 뭐 물류이긴 하지만 자동차 업종 내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탑다운으로 자동차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으냐를 먼저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가장 좋습니까? 가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래요? 네. 탑픽은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뭐 어쨌든 뭐 하루 종일 사실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이고 아닌지를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한국경제TV를 계속 보는데 네. 그쪽 섹터가 계속 언급이 된다. 그쵸. 그러면 그쪽 시장 지금 섹터가 잘 언급 안 되잖아요. 네, 잘 언급이 네. 안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언급이 되더라도 현대글로비스는 정말 나중에 언급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차가 언급이 된 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 섹터 내에서도 사실 대장주는 아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업종을 만약에 뭐 매매나 아니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완성차 업체를 먼저 뭐 이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는 보고 있는 거는 기아차가 조금 더 오늘 뭐 기아로 이제 뭐 서명 변경이 돼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기아를 탑픽으로 놓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상단 22만 원, 하단이 이제 한 17만 원, 16만 원 후반대. 뭐 화면 잠깐 잡아주시면 이게 그냥 대형주들도 물론 이제 밸류와 실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움직임을 이제 뭐 잡으면서 위아래 상단 하단 잡아가지고 뭐 박스권 매매하는 것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뭐 조금 더 내려오면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긴 하겠지만 뭐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차에 비해서는 네. 뭐 탑픽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손실 상태이신데 좀 어떻게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까요? 사실 네. 이제 이런 대형주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줄일 필요는 그래요? 없다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지켜보자. 네, 왜냐하면 이게 크게 빠질 만한 그러한 이제 모멘텀도 아니고 그다음에 결국엔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쪽에서 어쨌든 글로비스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그쵸?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냥 조금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요 구간에서는 그냥 뭐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굳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주신 의견처럼 아직은 조금 관망 의견을 가져가 보자 의견 함께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자, 매수가가 19만 6,500원이고 오늘 가격이 18만 6,500원. 오늘 약보합권 0.53% 좀 내려온 모습이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실까요? 자, 최근의 흐름에서 좀 보시다시피 역시나 19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매수 가격과 또 최고가 가격이 비슷한 걸 보니까 아직은 좀 상승 탄력을 보시고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함께 드는데 삼성 SDS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주실까요? 저는 네. 사실 삼성 SDS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작년 한 해 어쨌든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그 수혜를 거의 누리지 못한 정말 맞아요. 그 네.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물론 이제 2월달, 그러니까 1월달 초에 한번 위쪽으로 한번 쏘아 올린 거 말고는 결국엔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삼성 SDS는 분석 보고서 나올 때마다 괜찮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TP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못 움직이고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을 30%를 실어가지고는 물론 이제 대형주를 좋아하시고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은 그쪽이 이제 좀 마음이 편하고 좋긴 하지만 대형주 단 안에서도 삼성 SDS는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러니까 나빠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삼성 지배구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M&A 이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러니까 주가가 위쪽으로 상방이 열릴 만한 모멘텀이 단기간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 SDS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세 종목 함께 종목 상담 들어봤는데 다른 종목도 함께 전해주시죠. 이해수 캐스터. 네, 나머지 두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소님이 의뢰해 주신 종목인데요.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매수가는 3,980원, 비중은 20%십니다. 일단은 3,980원이시면은 굉장히 목표가에 대해서 욕심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죠. 어느 수준까지 목표가를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 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매수 40%고요. 매도 의견이 더 높네요. 47%의 출연자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종목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DB하이텍에 대해서 짱디두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만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지금 6만 원이면은 지금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워낙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 기대를 해보실 법도 한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줬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매수가 70%고요. 매도는 15% 출연자가 매도 의견을 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구조대 종목 살펴봤고요. 매일 2시부터 접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두 종목에 대한 빠르게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인데 많은 분들이 또 매수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사실 미나리 관련주이기도 한데 오늘 또 윤여정 씨가 영국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또 타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탓이기도 한 것 같은데 SM라이프 디자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게 오늘 코너가 종목 구조대인데 예. 제가 다른 요일에 세시 구조대도 나오잖아요. 아, 세시 구조대에서 한번 구조를 했던 종목인데 예, 오늘도 구조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때 네. 당시에는 이게 2,000원 밑에였는데 예. 이제 한 3,800원까지 많이 올라왔네요. 올라왔죠. 네. 이게 시장에서 이제 뭐 미나리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뭐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그러한 이제 이슈로 이제 같이 좀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고 OTT 관련된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간에 좀 올라온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컨텐츠 쪽에 관련된 업종 기업들은 분명히 상단이 열리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 관심은 가져보시되 단 이게 21선을 좀 따라가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21선 붙여서 트레이딩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M라이프 디자인 아직은 좀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21선 따라 매매해보자라는 트레이딩 관점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 DB하이텍 보도록 할게요. 최근 반도체 업황 기대감으로 DB하이텍도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요 며칠은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1%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DB하이텍도 뭐 엄청 많이 오른 종목이지 않습니까? DB하이텍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이게 사실 DB하이텍이 작년 12월 연말에 정말 핫한 네. 종목이었죠. 그쵸. 추세가 네. 정말로 강하게 맞아요. 이렇게 보고 해도 네, 되는군요.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저 때 이제 DB하이텍이 항상 주가가 좀 눌려 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게 P랑 Q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그러니까 가격 단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Q를 공급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때 아마 이제 단가를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었었고 그게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좀 부각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Q를 올려야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증설이나 아니면 Q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6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박스권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DB하이텍 당분간 박스권에 좀 위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망 전략을 좀 가져가시자라는 의미시죠. 왜냐하면 이 네. 종목보다는 지금 다른 그 유진테크나 아니면 원형 IPS 네.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에서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DB하이텍에 대해서도 보유 의견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종목 구조대 5종목 함께 구조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와우넷의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